채점도 해와야 돼요? 네, 채점도 해와보세요. 하고 고치고 모르겠는 거는 모르겠으면 남겨와도 돼요. 자, 이제 이어서 나가볼까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제 할게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딱히 어떤 표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음미음기처럼 어떤 표지가 있는 거는 아닌데 보통 구조가 어떻게 되냐? 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연아,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야? 떡볶이요. 떡볶이? 예를 들어 떡볶이는 맛이 좋다. 자, 요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언뜻 봤을 때요. 주어가 2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떡볶이는 그리고 맛이 둘 다 주어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떡볶이는 맛이 좋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 한 번인데 이 서술어가 사실 서술어가 아니라 서술절인 거죠. 이 서술절, 서술어 기능을 하는 절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맛이 좋다라는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주어 서술어가. 그쵸? 그래서 겉보기에는 마치 주어, 서술어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쵸? 하나 더 해볼까요? 토끼는 귀가 길다라는 문장이 있어. 그럼 얘는 일단 크게 봤을 때 큰 주어, 큰 서술어는 이렇게지. 토끼는 귀가 길다. 근데 사실 서술어가 아니라 얘는 서술절인 거죠.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는 절이니까 서술절인 거고. 귀가 길다 라는 절이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도 주어, 서술어가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럼 얘는 서술어 기능을 하는 절이니까 무슨 절? 서술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모양이 주어, 서술어인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 견문장 안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끼는 귀가 길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 관계 한 번, 귀가 길다라고 주어, 서술어 관계 한 번. 이렇게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나오는 거예요. 또 해보자. 아주머니는 정이 넘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큰 주어, 큰 서술어는 아주머니는 정이 넘친다. 이렇게 큰 주어, 큰 서술어 있죠. 근데 이 서술어가 절인 거죠. 서술절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도 정이 넘친다 라고 주어 서술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절이 안겨져 있으니까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 해당하고 주어 서술어 관계 2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겉보기에는 딱히 어떤 표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겉보기에는 주어, 서술어인 것처럼 보인다. 이 집은 마당이 넓다. 보면 일단 집은 마당이 넓다. 이게 크게 주어 서술어인 거죠. 크게. 근데 이 서술어가 사실 서술절인 거죠. 마당이 넓다라는 서술절. 얘는 마당이 넓다라는 하나의 절인 거죠. 주어 서술어가 나오는.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 서술어 기능을 하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 해당하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주어, 서술어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쵸?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얘는 견문장이야, 혼문장이야? 하연아? 견문장이야, 혼문장이야? 견문장. 견문장? 왜? 철수가 응. 그러니까 전체 크게 보면 철수가 주어고 음. 학생이 되다가 스스로 고 학생이 되다가 이렇게 나와서 땡! 너무 애들이 이건 진짜 헷갈리게끔 많이 나와. 왜? 이거 주어 서술어처럼 보이니까 이거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네요. 견문장이네요. 이렇게 하는데 조심해야 돼. 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보어랑 헷갈리지 않게 주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보어를 써놓고 얘가 주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보면 철수가 학생이 되다는 뭐예요? 아까 주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애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였죠. 그 다음 얘가 서술어고. 그럼 얘는 주어, 보어, 서술어만 나오는 혼문장이잖아요. 그쵸? 철수가 팔이 길다 이거는 혼문장이야 견문장이야? 견문장. 그치? 얘는 혼문장인데 얘는 견문장인 거지. 왜냐? 철수가 팔이 길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 관계 한 번. 그 다음 이 서술어가 사실 서술절이고 팔이 길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 한 번.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니까 얘는 견문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겉보기에는 주어, 서술어로 보이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보어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보어면 그냥 혼문장인 거죠? 자, 관형절을 아는 문장으로 넘어가도 돼요? 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니은, 리을, 던에 해당해요. 니은, 리을, 던이 표지예요. 니은, 리을, 던.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볼까? 하연이는 오늘 처음 온 학생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보면 크게 봤을 때 하연이는 학생이다라고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는데 사실 오늘 학생을 꾸며주고 있는 오늘 처음 오는 하연이가 오늘 처음 오다. 그치? 하연이가 오늘 처음 오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숨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쵸? 근데 하연이가 오늘 처음 오다라는 문장을 하연이가 오늘 처음 온이라고 하면서 니은 붙임으로써 학생을 꾸며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쵸?
학생을 꾸며주고 있는 절이니까 학생, 체험 꾸며주는 절이니까 무슨 절? 체험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관형어지 그거는. 근데 체험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절이야. 그러면 그치, 관형절에 해당하는 거지. 하나 더 해보자. 진리는 내일 가져갈 책을 챙겼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일단 크게 봤을 때 진리는 책을 챙긴 거지. 그치? 크게 봤을 때 주어 서술어가 진리는 챙겼다. 책을 챙겼어. 근데 진리가 내일 가져가다 라고 여기도 주어 서술어 관계가 숨어 있는 거지. 진리라는 거는 생략됐잖아요. 공통으로 나오니까. 진리는 내일 가져간다 라고 하나의 문장이 숨겨져 있는 거죠. 내일 가져가다 라는 문장이. 근데 내일 가져가다 라는 내일 가져가다 라는 문장을 리을을 붙임으로써 내일 가져갈 책 리을을 붙임으로써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어. 이때 이 절이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면 체언 꾸며주는 건 관용어인데 얘는 절이니까 무슨 절? 그치, 관형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을 알 수 있는 그 표지는 니은, 리을, 던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 해보자. 개미들은 내가 먹던 빵을 가져갔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주어는 개미들이 빵을 가져가다 해서 개미들이 빵을 가져가다가 일단 크게 나눌 수 있는 문장인데, 자, 내가 먹더니 지금 빵을 꾸며주고 있는데 이 빵을 꾸며주고 있는 내가 먹더니 사실 내가 빵을 먹다. 내가 먹다. 그쵸?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는 거죠. 내가 빵을 먹다가. 맞죠? 주어 서술어가 안에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내가 먹다 라는 문장이 던을 만남으로써 빵을 꾸며주게 됐죠. 내가 먹던 빵이라고 하면서 빵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됐죠. 자, 체언 꾸며주는 명사 체언 꾸며주는 절이야. 그러면 무슨 절? 관형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기는 니은, 리을, 던 나오면서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부사절을 아는 문장 해볼게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보통 이, 개, 도록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도 빠져있다 해보자. 눈물이 비가 오듯이 흘렀다. 요거 해봅시다. 자, 우리 다시 얘기하지만 부사어는 체언 꾸미는 게 관형어였고 부사어는 뭐
문장 전체 수식할 수도 있고요. 관용어 수식할 수도 있고요. 부사어 수식할 수도 있고요. 뭐 안 했지? 관용어, 부사어, 서술어 수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꾸미는데 체형 꾸미지 않는 뭐 다른 나머지 꾸미는 애는 부사어라고 했죠. 그러면 자, 이 문장 봅시다. 눈물이 흘렀다. 일단 이게 큰 주어 서술어죠. 근데 비가 오듯이 흘렀다라고 하면서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는 절이 있네. 그치? 근데 이 절은 사실 이 안에 비가 오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절은 지금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 그럼 얘는 절 중에서도 무슨 절이야? 서술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절이니까? 오리나? 뭘까요? 그렇지, 부사절인 거지. 만약에 비가 지금은 이가 들어가 있어서 찾을 수 있지만 이가 만약에 빠져 있었어. 예를 들어 비가 오듯 흘렀다. 이래도 비가 오다가 숨어 있어요. 알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그래서 비가 오듯 흘렀다라고 하면서 서술어 꾸며주니까 얘는 서술어 꾸며주는 절이니까 부사절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죠. 아, 이런 문장 있다. 그는 형과 다르게 게임을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큰 주어 서술을 볼까? 그는 좋아한다가 그는 게임을 좋아한다.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찾을 수 있는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형과 다르게 좋아한다. 이죠. 형과 다르게 좋아한다. 형과 다르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비교의 역할 하고 있으니까 부사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부사어가 아니라 부사절이죠. 그는 형과 다르다. 사실 이 문장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어 서술어 관계가 더 있는 거야. 맞죠? 주어 서술어 관계가 숨어 있는 거야. 형과 다르다라는. 그쵸? 근데 형과 다르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들어가 있는 거. 형과 다르게 좋아하는 거니까. 비교하면서 부사의 역할을 하네. 그쵸? 뭐 그리고 뭐뭐와 달리 이런 것들 다 부사어라고 했잖아요.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니까 얘는 부사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형과 다르게. 그래서 이게 도록에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형과 달리 이렇게 나왔어. 형과 달리 게임을 좋아한다. 이게 도록에는 안 포함돼도 아 얘는 형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절이네. 부사절이구나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뭐 여러분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부사어거든요. 부사어는 되게 많은 역할을 해서 형과 달리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 역시도 부사이니까 형과 달리, 형과 다르다 라는 절인데 역할은 부사 역할이니까 부사절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소녀는 소리도 없이 운다. 이 문장 봅시다. 이거 역시도 부사절이야. 일단 소녀는 소리도 없이 운다가 큰 주어와 서술어인데 운다가 소녀는 운다. 이게 큰 주어 서술어인데 소리도 없이 운다라고 하면서 운다를 꾸며주고 있는 소리도 없이라는 절이 있어.
이 개 도록 안에 포함되는 이가 나와서 뭐 구분은 되지만 소리도 없이 운다라고 하면서 운다를 꾸며주고 있는 소리도 없이는 서술어 꾸며주니까 부사 역할 하네. 그러니까 부사어 역할을 하는 절이어서 부사절에 해당하는 거죠. 소리도 없이 이거는. 그쵸? 얘 역시도 부사절. 자, 또 해보자. 호린이는 목이 터지도록 노래를 불렀다. 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호린이는 노래를 불렀다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해당하는데 이 목이 터지도록은 목이 터지다 라는 호린이는 목이 터지다라는 문장이 사실 있는 거죠. 목이 터지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는 거죠. 목이 터지다라는. 그럼 얘는 목이 터지도록 부른 거죠. 노래 부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 꾸며주고 있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이 터지도록 나오는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에 해당해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인용절을 아는 문장 해볼게요. 인용절에는요.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인용은 라고가 붙고 간접 인용은 고가 붙어요. 근데 이거 좀 띄웠었어, 얘들아. 자, 직접 인용은요.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누군가 한 말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거, 직접적으로 인용해 오는 걸 직접 인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재윤이가 세수하고 온다 했지. 그러면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직접 인용이니까 라고가 붙고 라고 말했다. 이렇게. 그러면 재윤이가 말했다 라는 문장 안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또 숨어져 있는 거죠. 주어 서술어 관계 2번 나오는 거죠. 안겨져 있는 거죠. 인용절이. 그럼 간접 인용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재윤이가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쵸? 화장실 다녀오겠다까지가 인용된 부분인 거죠. 거기에 라고가 붙은 게 직접 인용, 고가 붙은 게 간접 인용. 그쵸? 또 저 밥 주세요 라고 말했다. 또 말한 거네. 직접 인용이면 재윤이가 진짜로 어떻게 말했는지 저 밥 주세요 라고 말했다 라고 하면서
인용된 문장 뒤에 라고를 붙임으로써 직접 인용하는 거죠. 그럼 간접 인용은 재윤이가 밥을 달라고 말했다. 자, 근데 여기서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선생님 왜 라고예요? 왜 라고예요? 간접 인용인데? 아니에요. 고만 붙은 거고요. 밥을 달라가 인용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라고가 사용되었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낸단 말이야.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적어놔. 라고 아니고 고임. 이렇게. 재윤이가 밥을 달라고 말했다. 밥을 달라까지가 인용된 문장인 거죠. 간접 인용된 문장인 거죠. 그래서 라고가 사용되었어 라고 OX 문제 나오면 X인 거예요. 간접 인용 고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요. 존대 표현이 사라져요. 그쵸? 보세요. 재윤이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존댓말을 했다가 여기서 간접 인용된 부분은 화장실 다녀오겠다 하다 다녀오겠다. 요거는 존대 표현이 아니죠. 이거는 밥 주세요라는 존대 표현이 밥을 달라 라는 존댓말이 아닌 표현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거 참고로 알아두면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바뀔 땐 존대 표현이 사라진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문장의 짜임이었고요. 자, 우리 다 눈 감아봅시다. 눈 감아보자. 우리 눈 감아보자. 어린 재윤이도 눈 감고. 자, 문장의 짜임은 먼저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뉜다고 했죠. 재윤아, 혼문장이랑 겹문장은 뭐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야? 혼문장은 뭐고 겹문장은 뭐야?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오는 거고 겹문장은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안긴 문장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진리야,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이어진 문장과 어떻게 이어진 문장이 있다 했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랑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치,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둘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보라고 했어? 절 나눠봤을 때 둘이 아예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을 때 문장의 뜻이 변하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변하지 않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렇죠. 그래서 앞뒤 바꿔보면 구분할 수 있다 했지? 그럼 겹문장 안에 이어진 문장이 있고 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있는데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 명, 관, 서, 부, 인 이렇게 5가지 있어. 명은 뭐예요, 호리나? 명 어떤 절을 아는 문장? 그치, 명사절을 아는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 또 서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 관은? 그치,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인은? 그렇죠, 인용절을 아는 문장. 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어떤 표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해서 미음, 기.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보통 주어, 서술어인 것처럼 보인다 했고 뭐랑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라 했어요, 하연아? 서술절이랑 보어. 그치. 보어랑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보어 나오는 거 혼문장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문장이냐 겹문장이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이거는 주어가 두 번 나온 게 아니죠. 고래는이 주어, 물고기의 가가 보어, 아니다가 서술어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니면 토끼는 귀가 길다. 이거는 주어 서술어 관계 두 번 이상 나온 거니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보어랑 이렇게 꼬아서 출제될 수 있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어떤 표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해서 진리야? 그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리은, 리을, 리은, 리을, 뭐뭐 하던처럼 던. 그쵸? 관형절 아는 문장은 당연히 어떤 역할 해? 그 체현 그치. 수식. 체현 수식한 역할 하겠지.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뭐뭐 이, 개, 도로. 당연히 부사어가 하는 역할이랑 똑같은 거 하겠죠. 그다음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직접 인용에는 뒤에 뭐가 붙는다고? 홀이나 라고 붙고. 그리고 간접 인용 뒤에는 뭐가 붙어? 고가 붙지. 그러면 호린이가 나 좀 그만시키라고 말했다. 요거는 호린이가 나 좀 그만시키라고 말했다. 이거는 간접 인용이야, 직접 인용이야? 호린이가 나 좀 그만시키라고 말했다. 간접 인용이지, 그치? 라고 나온 거 아니라고 했죠. 호린이가 나 좀 그만시키라 고 말했다니까 나 좀 그만시키라 까지가 인용된 부분인 거고, 만약에 호린이가 따옴표 열고 저 좀 그만시키세요 선생님 따옴표 닫고 라고 말했다 라고 하면 그건 직접 인용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눈 뜨셔도 됩니다. 눈 뜨셔도 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 끝났으니까 종료할게요.